네, 오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였고요. 네, 미국 시장처럼 유동성 늘리고 우리 코스피도 5천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여러분들의 말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 지수를 보면 야간 선물은 다소 좀 마이너스고요. 코르와 EWI ETF는 좀 플러스권입니다. 자, 오늘은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엔비디아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AI의 거품론이 좀 잠재워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AI 이제 시험대에 오른 엔비디아 실적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요. AI 버블론을 잠재워줄 AI 수요 견조함을 이번 실적으로 좀 확인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좀 3%대까지 낙폭을 시간 외에서 키우기도 했는데 좀 의미를 살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오늘 실적은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됐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 이제 상회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치를 줬기 때문에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AI의 어떤 거품론, 엔비디아의 어떤 버블론이 이 실적 갖고는 완전히 잠재워지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1위고 최근에 이제 2023년부터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나 어떤 테크 기업들이 이제 견인한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시간 외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 수출이 약간의 제약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이지만은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은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떻게 재개되느냐, 확대되느냐가 당분간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이던스, 매출, 순익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AI 거품론이 뭐 괜찮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네요. 예, 그 부분이 좀 오늘 낙폭을 좀 키우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계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점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도 계속 어디 서프라이즈가 나오겠느냐? 또 이 부분도 또 의문으로 있네요. 그 키를 중국에서의 매출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네. 그 기준이 조금은 이제 좀 과거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에 저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매출이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때문에 어떤 지표를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때부터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24년 이번에 2분기 실적도 YY로 보면은 50%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분기 2026년에도 YY로 이제 매출 증가가 그렇게 나올 거냐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AI가 특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현재 1위로 올라온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는 조금은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이 만약에 이제 수출 재개가 되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AI 투자가 중국 이외에도 이루어진다면은 이러한 어떤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중심의 어떤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미국과 중국의 수출 수입 제한이 계속 오가면서 좀 엔비디아는 2분기 그 H20으로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H20 생산 중단 영향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국의 매출 비중이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약간 5에서 7%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 준 걸 보면은 $540 안에는 중국 매출이 제외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계속 부진한다면은 시장에 기대했던 어떤 서프라이즈의 매출은 나오긴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 매출이 뭐 얼마 정도 될지를 추정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수출 재개를 했고 또 15% 정도의 이제 이 수수료를 또 미국이 받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이 또 이 판매 금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 본다면은 향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는
키우는 키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이제 그 시사점이나 이제 재개 포인트를 조금 더 계속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4월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국 수출이 제한됐다가 지금 7월 판매 재개 승인을 받은 바 있죠. 네. 자, 근데 이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는 없는 네, 거죠. 네. 이제 중국 쪽의 대응도 또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판매 재개 승인 이후에 추이를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러는 사이에 한 달 새 주가가 2배나 오른 중국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 캠브리콘이 뭐 주가가 뭐 폭등한 사례인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을 제약을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이제 내재화 자체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 투자가 들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기업의 반도체나 그런 IT 기업이 주가 상승이나 어떤 실적의 개선은 좀 높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참 긴장감 있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차기 블랙웰 그 루빈에 대한 기대감도 참 크죠. 그 진행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 반도체 투톱에게 또 미칠 영향까지 좀 살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견인하는 거는 이제 블랙웰이라는 아키텍처가 이제 비중이 올라가게 되고요. 내년부터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누빈입니다. 다만 이제 초기 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 설계를 다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때부터 상당히 이제 양산화가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보다는 이제 HBM의 사용 개수가 늘어나고 또 이제 반도체 PCB나 패키징,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루빈이 내년에 어떤 양산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에는 AI에 관련된 가속기나 반도체 이런 주변을 엔비디아가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누빈이 빨리 양산화될수록 국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쪽에서는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고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HBM 독점 하이닉스가 계속 우위를 점하게 될까요? 아니면 추격자 삼성이 좀 역전을 나타내게 될까?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스낭 CEO와 이재용 회장의 포옹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삼성 HBM4 샘플 엔비디아 합격, 아직 HBM3 공급은 아직인데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위가 지속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이제 HBM 이제 3, 12단까지는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HBM4 이 시장에서도 하이닉스의 우위는 계속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위라는 어떤 의미를 판단했을 때 3에서는 절대적인 우위였다면은 4에 갔을 때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이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한 업체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 업체한테 이제 의존하는 전략에 맞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하이닉스의 우위는 유지되겠지만은 그 강도는 분명히 약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우위였다면 이제 2, 3위의 시장 진입 가시화로 독점이 조금 더 분산될 것이라고 좀 그거는 예상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과 이제 삼성전자의 마이크론의 노력이 반영이 되면서 절대적인 우위가 약간의 이제 그렇군요. 비교적 우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장의 논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하나의 가정이지만은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HBM3 이후에서 4에서도 계속 약점을 보인다면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절대적 우위를 가겠지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인가 마이크론이 상당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우위는 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전망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HBM 물량 협상 마무리. 자, 이제 반도체 업황에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 전망 좀 알려주실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반도체 업황은 AI가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가 올해 이어서 내년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감률 측면에서는 다소 완화되지만은 전년 대비 감소 모습이 아니라면은 AI 중심의 반도체
반도체의 어떤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나 마이크로테크닉이냐 그런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종목의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산업 자체를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우려하기보다 종목의 우선순위를 좀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위원과 함께 했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 반도체 영향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